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새로 늘어 누적 확진자는 1,018명이 됐습니다. 김제에서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남원의 지리산 천년송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과 수백 년을 함께한 천연기념물 천년송을 소개합니다. 전북방송이 새해를 맞아 정읍 시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올해 뜻을 마침내 이루는 유지경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6일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증가한 1,0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3명, 전주가 1명입니다. 김제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온 기술자와 한국인 통역사, 또 이들과 접촉한 업체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제시는 일본인 기술자와 통역사가 방문한 김제 육가공업체 직원 등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들은 지난 1월 18일 김제에 도착하여 공공 모텔에 숙박하면서 식당, 편의점, 빨래방, 마트 내 빵집,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여러 건의 추가 확진이 염려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화가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범죄 신고 통계를 집계한 결과 발생 건수는 4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6%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9년 1만 5천여 건에서 2020년 1만 4,900건으로 2.5%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지능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는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범죄인 사이버범죄는 4,900건에서 5,700여 건으로 17.2% 늘어났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사실은 국내를 여행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숨은 여행지, 힐링 여행지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숨은 여행지들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에서는 남원 지리산 천년송이 선정이 됐는데요. 남원 지리산 천년송은 어떤지 함께 그곳으로 떠나보시죠.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와운마을입니다. 구름도 누워가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이 마을 가장자리에 커다란 소나무가 눈에 띄입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자생이 왔다고 알려진 이 소나무는 수령 500년가량의 천년송입니다. 주기적으로 전용 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서 소독을 늘 하고 주민들이 풀베기 주변에 다 깎고 하여튼 행정과 불악 주민이 관리를 거의 같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막 더 성년이 들어 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지내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풀렸다. 할아버지 나무라 불리는 하나시송과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할매송은 20m 간격을 두고 수백여 년 동안 마을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그루의 소나무 가운데 더 크고 오래된 할매송을 마을 주민들은 천년송이라 부르면서 매년 당산제도 지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리산 천년송 일대를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하면서 등산객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지리산 천년송을 둘러보기를 추천드리고 이곳이 힐링 여행지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백 년이 넘도록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천년송. 이제는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를 날려줄 힐링 장소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화요일 신문브리핑은 전북 지역 신혼부부가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2019년 전북 지역 신혼부부는 36,082쌍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웃한 광주와 전남보다 같은 기간 감소폭이 큰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율은 62.9%였고 맞벌이 비중은 47.1%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의 주택 소유율은 48.8%였고 연간 평균 소득은 4,319만 원이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주택 소유율과 연소득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지자체장을 초대해 지난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그 첫 순서로 유진섭 정읍시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정읍시의 시정 방향을 이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방송 신년대담 첫 주자로 나선 유진섭 정읍시장. 먼저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고병원성 AI까지 확산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 시민 어려움을 달랬고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비롯한 세계 기관 연수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개의 연수원이 거의 이제 동시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아마 우리 정읍 시민들의 경제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걸로 보고 그것의 효과는 아마 지속적으로 건축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읍에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사자성어 유지 경성으로 표현한 유 시장. 올바른 뜻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처럼 올해 향기공화국 사업을 추진해 열매를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향기공화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특혜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해 오해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읍사의 이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SNS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아니다고 하는 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 추진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읍시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깃발공원 설립과 세계 혁명 동시대회 연대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한반도 땅 어느 누구에게도 다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로 전 지구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유진섭 정읍시장 편은 2월 4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상품권으로 구입 금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쿠폰 지급이 정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정읍 샘고을 시장에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쿠폰 지급은 17,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34,000원 이상은 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일명 페이백 형태로 이루어지며 샘고을 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45개 점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119 구급대가 4분의 1번꼴로 구급 구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모두 12만 1,600여 건 출동해 7만 1,100여 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33번 현장에 나가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셈입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출동은 6%, 환자 이송은 9.7%씩 줄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시 사용량 5톤씩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은 2월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활동이 취약한 장애인 가구에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지역 기업의 세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김제시는 온 오프라인으로 마케팅,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500만 원 늘린 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했다고 김제시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에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부안군은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백산대회 유적지 등 7곳에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내 20여 곳에 이르는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를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곳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초 읍면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부안군은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읍면 주민과 공유하는 연초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권 군수는 지난 25일 읍면장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임실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임실 치즈 팜랜드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관광개발 사업 기획,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전국 10개 우수 사업 가운데 임실 치즈 팜랜드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치즈 팜랜드 조성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체험과 휴식, 관광 기능을 갖춘 체험,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 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순창군 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를 전달키로 했습니다. 정읍 소방서가 오는 2월 말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정읍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 방법과 가정 내 화기 취급 주의사항 등 화재 상황과 관련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에 0도, 한낮 7도로 기온이 보다 떨어지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도, 한낮 7도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 보이다 오후 들어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임실이 영하 3도로 가장 춥겠고 김제와 남원, 순창, 정읍은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0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봄 날씨 같았던 포근한 겨울날이 지나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큰 기온 변화가 없겠지만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까지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하루 살아내는 것도 팍팍한데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사기 범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의 삶을 더 괴롭게 하는데요. 인터넷상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전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